내가 지금 왜 이렇게 괴롭고 불안한 줄 아니? 남들은 몰라줄까봐, 너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까봐. 결국 당신은 모두가 날 의심할 거라고 단정 짓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단정을 짓는 거야? 내가 그딴 놈으로밖에 안 보여. 너야말로 왜 그러는데? 아니라면 아닌 줄 알면 되잖아. 왜 그렇게 걱정하고 오바하는데? 그깟 목걸이 하나 나오면 뭐가 대수라고 이딴 식으로 매도 아닌 것들을! 나도 하나만 물을게. 당신이 갔을 때 이미 죽어 있었다고 했지? 그 말 사실이야? 띵잘. 그 사람은 어떤 친구입니까? 모든 일에 에너지가 넘치고 정의롭고 유쾌하고 그냥 한마디로 멋진 친구입니다. 잔뜩 흥분한 채 누군가의 집에 쳐들어온 오늘의 주인공 궁창. 그는 어느 한 남자를 좌패듯 패버리기 시작했고, 다혈질이긴 한데 잠시 후 황급히 뒤따라온 친구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자와 당황한 궁철을 발견합니다. 누가 봐도 그가 용의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살인을 할 친구는 아니에요. 좀 욱할 때가 있긴 해도 사람을 죽일 친구는 아닙니다, 절대로. 가끔 눈이 돌긴 하지만 그 친구가 죽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절대 그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아니라며 두둔했는데요. 정신과 의사로서 어떻게 생각해? 상담받고 싶으면 정식으로 병원 와서 진료 신청해. 때는 잠시 과거로 돌아가 우리가 남이냐? 나 하늘 같은 너 남편이야? 궁철에겐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아내 정혜와 사랑하는 아들 유빈이 있었죠. 오빠, 난 우유 더. 집안의 가장이기도 했지만 너무나도 섬세하고 다정한 성격에 모든 집안일은 물론이며 아들의 케어까지 도맡아 하는 내조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충거리게? 이 옷이 어때서? 가슴 다또이 배꼽 보이 가슴. 중요한 약속 있다고 했잖아. 아, 호빠 간다 그랬지. 거기 가는데 옷은 왜 이렇게 입고 가는데? 아줌마 아니고 싶거든. 애가 진짜 사람 놀게 만드네. 어? 호빠 가는 것도 간신히 허락해줬더니 뭐 아줌마 아니고 싶어? 썩 내키진 않긴 했지만 당신 한참 룸사롱 다닐 때 내가 한 번이라도 태클 간 적 있니? 나야 비즈니스 때문에 간 거니까 그렇지, 접대 차원으로. 나도 비즈니스 하러 가는 거잖아, 접대 차원에서. 아내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라면 호빠의 출입도 흔쾌히 허락해주는 이 시대의 괴남. 그에게는 대학 동아리 시절부터 함께해온 아주 절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궁철아. 곧 퇴근이지? 나 시청 바로 앞인데 같이 갈까? 공철은 저녁 모임에 함께 가기 위해 그 중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인 만식인의 회사에 들르기로 하죠. 한편 병원에 출근한 정혜는 다음 환자의 이름을 보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정혜 씨. 이름 보고 혹시나 했는데 바로 만식의 아내 명숙이었는데요. 우울증 초기시네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녀와 죄송합니다. 하는 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발 그딴 소리 좀 집어치우시고요. 회사에서는 늘상 깨지기 일수인 만식. 일하기 싫으면 당장 때려치우고 치킨집이나 참든지. 두 부부는 영 힘든 생활을 이어가는 듯 보였고, 때마침 회사에 도착한 궁철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야 말았죠. 궁철아. 미안한데 내가 회사에 일이 좀 생겨가지고. 안 그래도 나도 급하게 일이 좀 생겨서. 여기 내가 없으면 잘 안 들어가. 그럼 그렇지. 현재 성인 영화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형우와 보험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는 춘부, 그리고 비뇨기과 의사로 가장 잘 나가는 재홍과 만식까지. 요즘도 일이 그렇게 많냐? 어떻게 두탕 뛰는 나보다 그렇게 더 바쁘냐? 나이가 들고 각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 달라졌지만 궁철의 5인방 친구들은 현재 모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오랜 세월 동안 끈끈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남봐, 골프 치지? 아니요, 배우다 말았어요. 그 사이 접대를 위해 호빠에 간 정혜는 자기한테 꼭 소개시켜줄 분이 계신데 골프 매니아거든. 회장으로부터 골프를 배우라는 제안을 받게 되고 한동안 끊었던 골프 연습장으로 향하는데요. 오랜만이에요, 사모님. 안 그래도 완전 실력 있는 코치가 나왔거든요. 생긴 것도 끝내주고. 그녀는 그곳에서 새로운 코치로 온 이 남자 강산을 마주하게 되죠. 사실 둘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사고가 날 뻔하며 이미 우연한 만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긴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렇게 속력내서 달릴 필요는 없을 텐데요. 차만 다니는 곳은 아니죠. 그리고 그쪽도 지정 속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로 쌍방인 것 같은데 무슨 일 생기면 각자 해결하는 걸로 하죠. 저도 출근이 급해서요. 혼자 연습을 시작한 정혜. 그런데 강산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만 준다고 샷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대뜸 과감한 터치로 훅 들어왔는데요. 허리에 힘을 싣고 자연스럽게 스윙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방금 그 느낌만 기억하세요. 앞으로 말로 하세요. 다 알아들으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가르치는 게 실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되세요. 친구들과 술 한잔을 걸치고 만식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 회사에선 별일 없지? 공철은 요즘 들어 부쩍 힘들어 보이는 그를 위해 수아는 잘 지내고? 대박. 야, 지난 학기에도 반에서 1등 했대. 또? 와 정말 야 진짜 기특하다. 나는 진짜 네가 부러워. 위로의 말들을 건넸죠. 있잖아, 실은. 무언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 듯 했지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임마 빨리 말해.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는지 얼버무리는 만식. 정희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줘. 그는 끝내 하고 싶었던 말은 하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늦었네. 아니, 오늘 애들하고 술 한잔 하는 날이잖아. 이달 말까지 수호 학비 보내야 돼. 아, 우리 술 한잔 할까? 내가 술 마시는 거 봤어? 다른 집과는 달리 조금은 싸한 기운이 맴돈 그의 집안. 명숙의 표정도 그저 어둡기만 했는데요. 명숙 씨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녀는 문득 정혜가 해준 조언들을 떠올렸지만 막상 어떻게 해줘야 할지를 몰랐죠. 그래서 골프를 한 달 안에 속성으로 배우시겠다? 그 느끼한 코치 놈은 잘 있고? 그 코치는 그만뒀대. 새로운 코치 제법 잘생겼더라. 아! 근데 성격이 좀 까칠해. 요즘 애들 같지 않고. 나이는 어려 보이는데 상처가 깊어 보여. 그 상처 깊은 어린 놈한테 뭐 마음이라도 뺏겼냐? 뺏긴다면 마음이 아니라 몸이겠지? 한편 집으로 돌아온 재훈. 난 안 돼. 내일이 우리 정의 생일이거든. 누군가가 그에게 한 사진들을 보내옵니다. 강산과 정혜가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만식은 오늘도 어김없이 잡돌이를 당하고 마는데요. 그거 하나 못 받아오시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고요? 아유, 내 진짜 열받아서 못 해먹겠네. 면전 앞에서 대놓고 모욕을 당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꾹 참을 수밖에 없는 아주 보통의 중년 남성의 삶. 대부분 중년 남자들의 삶이 그래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지만 성취감보다 패배감만 들고 패배감은 곧 자괴감으로 이어지죠. 그럴 때 힘을 주는 사람은 바로 아내죠. 아니, 아내여야 하죠. 정혜는 명숙에게 명숙 씨는 만식 씨가 힘들 때 힘이 돼주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아예 만식 씨 일에는 관심조차 없는 편이신가요? 남편의 힘이 되어주라며 따뜻한 조언을 건네주었었죠. 웬만하면 주말엔 좀 쉬지. 도착하면 깨워줘. 정혜의 생일을 맞아 그녀와 특별한 시간을 갖기로 한 궁철. 가슴 한켠이 아련해지는 금요일 저녁. 들뜬 마음으로 예약한 식당으로 향했는데 윤종신의 배웅. 그 시각 퇴근 후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만식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다가 내가 지쳐 변하지 않기를 문득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그냥 견딜 수 있을 거야. 그대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잠든 아내를 바라보며 행복을 꿈꾸던 그때 내 친구는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다. 죽음보다 더 끔찍한 비밀을 간직한 채. 때는 과거로 돌아가 그들의 대학 시절 연극 동아리 불사조에서 활동하던 궁철은 어쩌면 내 인생의 균열은 정혜를 처음 본 순간부터였는지도. 정혜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었는데요. 이거 뭐야? 그녀는 친구인 해숙과 함께 이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죠. 만식, 해승대. 모든 남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캠퍼스 여신 해숙은 내 술 마셔줄 사람. 궁철 5인방의 마음 또한 훔쳤었지만 정작 그녀가 관심을 보인 사람은 안궁철 너가 마셔. 다름 아닌 궁철. 뭐야 안 마시고. 그들 사이의 균열. 그때부터 시작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1년 전 만식의 생일날 뭐 남녀관계에서 100% 순수하게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5인방 친구들과 그 아내들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그래, 넌 능력도 되는데 그냥 혼자 살아. 그 여자 무슨 죄냐? 그러게 진작에 나처럼 완벽한 여자를 만나서 살았으면 좋았지 않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이야기를 나누던 그들은 그럼 해숙인? 재훈이 꺼낸 해숙이라는 이름 한마디에 해숙인 왜 사랑했는데?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말았죠. 야, 언제쯤 얘기를 하냐 너 지금. 야, 기억도 안 나는 거. 참나. 제가 알기론 그 해숙이라는 분 공철 씨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다 좋아하셨다면서요. 그리고 그들에게 맞지? 자기가 말한 그 만인의 첫사랑.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교수 죽이고 잠적했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때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다면서요. 만식이 갑작스럽게 떠나고 치러진 장례식. 중요한 건 만식이처럼은 절대 안 살겠다는 거야. 그게 뭐냐? 죽어라 일만 하다 갔잖아. 그들은 사랑하는 친구를 떠나보내며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는데요. 어떻게 부모 형제라는 사람들이 돈 걱정만 할 수가 있냐? 누구 하나 순수하게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 그게 가족이야? 있었잖아, 순수하게 슬퍼하는 사람. 그런데 장례식에선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었죠. 그 여자 아내가 옆에서 두 눈 뜨고 보고 있음에도 아내보다 더 서글프게 오열을 하던 의문의 여자. 세상에, 누군데 저렇게 서럽게 온대요? 그 여자가 가족이냐? 넌 진짜 말을 해도 이씨. 근데 진짜 가족이면 어떡하지? 야, 그러지 않고선 그렇게 울 일이 뭐가 있니? 야, 니들 그때 재수 씨 표정 봤냐? 와, 진짜 살벌하더라. 야, 너도 모르는 여자 맞지? 만식이가 소개해준 적 없지? 과연 그녀는 누구길래 잠시만요. 만식이 죽음에 이렇게 통곡을 했던 것일까? 실례지만 우리 그이랑 어떻게 아시는 분이신지. 그냥 아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용서 못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던 명숙은 그가 죽기 얼마 전 드러났던 보험을 해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해야? 아니, 급하게 쓸 때가 있다면서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기어코 해약을 하더라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완전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재수 씨도 알고 있겠지? 모를걸. 재수 씨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얼마나 심신당부를 했는데. 그 뭐 도대체 뭐 어디다 쓰려고 해야 그랬을까? 뻔하지. 뭐가 뻔해? 그 여자한테 쓴 거 아니겠니? 모든 정황이 만식과 그 여자의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되는 상황. 아니 어떻게 여자 때문에 쥐 생명보험까지 해야 그래? 젊고 이쁜 여자랑 살려면 돈이 꽤 들어. 그만들 좀 해. 봤어? 만식이가 그 여자랑 연애하는 거 봤냐고. 그 여자한테 보험금 준 거 봤냐고. 이상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솔직히 진짜 궁금한 건 그 여자가 아니라 해숙이 아니겠니? 맞다, 백교수. 백회숙 대박. 와. 대학 시절 만인의 연인이었던 캠퍼스 여신 해숙이 해숙이 맞지? 20여 년 만에 장례식장에 나타난 것이었죠. 그래,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안 변하긴 군살의 주름이 천진데.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니? 너 동문회 전본도 없던데. 맞다. 그 연락은 궁철이가 다 돌렸는데. 너 해숙이랑 그동안 연락했었어? 아니?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과연 그녀는 어떻게 소식을 듣고 글쎄, 만식이가 연락을 했나? 이곳에 나타난 것인가? 잠깐 나 좀 볼래? 그리고선 해숙은 궁철을 따로 불러냅니다. 그나저나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따로 연락하는 사람이 있었어? 보러 왔어. 오랜만에 만나서는 뜬금없이 너 보러 왔다고.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는 그녀의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보고 싶더라. 궁철의 마음 또한 싱숭생숭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왔어. 이후 술에 잔뜩 취한 궁철을 집에 데려다주고는 돌아가려던 재훈. 재훈아. 그런데 이 둘 사이엔 알 수 없는 어색함이 맴돌았고 갈게. 궁철의 뒷정리를 하던 정희는 가지마. 안 돼.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해숙아. 해숙의 이름을 듣고 말았죠. 해숙아. 그녀는 장례식장에서 마주한 해숙을 떠올립니다. 공철이랑 결혼했다며. 축하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어떻게 알고 왔을까 내가. 여전하구나. 사람 갖고 노는 건. 사람이 변하면 쓰나. 대학 시절 한때는 절친한 친구였지만 행복해? 행복해. 궁철이가 잘해줘? 물론이지. 너가 그게 왜 궁금한데? 이 질문을 궁철이한테 해도 같은 대답이 나올까? 어느 순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둘. 일주일이란 시간이 흐른 뒤 어느 정도 일상을 되찾은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골프 연습을 하고 집으로 가려던 중 웬 양해치 놈들을 마주하고 말았죠. 꼼짝없이 당할 뻔한 위기에 처한 순간 뭐야 너? 씨. 때마침 나타나 그녀를 구해주는 오토바이맨. 그는 바로 강산이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습니까? 네.
병원 가야 돼요. 내 차로 데려다 줄게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일련의 사건들로 그와 엮이게 되자 그녀 또한 그를 신경 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한편 그 사이 아직까지도 만식의 빈자리에 상심하고 있던 궁철은 무슨 일이 있냐? 갑자기 산은 왜 가자고 한 건데? 실은 내가 산에 갈 때마다 늘 중간에 내려왔거든. 그래서 그런가 인생도 자꾸 시시해지는 거. 아무튼 이번 기회에 나 니들이랑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려고. 그리고 나면 있잖아, 왠지 내 인생도 있잖아, 진짜 멋지게 잘 풀릴 것 같아서. 그가 세상을 떠났던 그 버스에 올라탔죠. 만식아,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 일요일을 보자며. 얼마나 외로웠을까.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아무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만식 씨, 잘 보내고 왔어? 그리고 그런 그를 위해 만식 씨는 당신 같은 친구 있어서 행복할 거야. 자신이 힘이 되어주는 정혜. 당신 혼자 아니야. 그들 부부 사이는 그렇게 점점 더 힘들 땐 나한테 기대해. 경고해져만 가는 듯 했는데요. 그렇게? 한편 남편이 보험을 해지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명수가 곧장 춘복을 찾아갔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혹시 춘복 씨도 알고 있던 거 아니죠? 그 인간이 보험 해약한 거. 아니요, 전 정말 몰랐습니다. 무책임하게 세상을 떠난 만식에 대한 원망은 더 커져만 갔죠. 어디에 썼는지 밝혀낼 거예요. 나 몰래 대체 뭔 짓을 하고 다녔는지 전부 다. 그 사이 정혜는 누군가에게 뜻밖의 사진들을 받게 됩니다. 궁철과 해숙이 장례식장에서 몰래 단둘이 함께 있던 그 모습. 그때 궁철에게도 명숙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궁철 씨, 지금 혹시 시간 있으세요? 도착했어? 미안한데 정혜야, 오늘 저녁 취소해야겠다. 동창이 만나자고 해서. 동창 누구? 나중에 얘기할게. 집에서 보자. 얼버무린 뒤 곧장 명숙을 찾아간 궁철과 남편이 해숙과 함께 있는 사진을 받은 뒤 나 있잖아. 20년 전에 네가 한 짓 다 알고 있어. 궁금하네. 궁철이가 네가 한 짓을 알면 어떻게 나올지. 심란해져 나홀로 바에 가 술을 마시는 정혜. 해수가 그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상한 생각들로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는데 그곳에 강산이 나타났죠. 궁철 또한 명숙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그이랑 정혜 씨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요. 그런데도 정혜 씨는 날 상담했어요. 그런 짓을 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재수 씨, 오해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정혜는 그런 여자 아닙니다. 만식이도 절대 그럴 놈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지난 6개월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들이에요. 보고 나면 궁철 씨도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저처럼. 정혜와 만식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리에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궁철에게 걸려온 그녀의 전화. 정혜야. 정혜야? 여보세요? 정혜야, 왜 그래? 왜 말을 안 해? 하지만 그 전화는 정혜가 아닌 정혜야! 강산이 건 것이었는데요. 때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 그들의 대학 시절. 그래도 교수님 뭐 어디 좋은 데로 옮기신다면서요? 해숙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술집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야, 백혜수. 그 모습을 정혜가 목격했었죠.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 테니까.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까짓 거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당장 그만둬.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거 너네 아빠 돈이잖아. 너네 아빠 같은 사람 돈 받느니 차라리 술집에서 버는 게 훨씬 깨끗해. 심지어 안궁철, 나랑 사귈래? 궁철과 해숙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그녀. 사실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세 사람의 엇갈린 관계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바에서 술을 마시다 강산을 마주한 그녀는 한 잔만 더 하고 가시죠. 왜요? 이상한 짓이라도 했을까봐요? 그가 건넨 술을 벌컥벌컥 들이마셨고 뭐 때문에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기운 내세요. 잘 마셨어요. 진짜 힘든 건 지금부터거든요. 무슨 뜻이죠? 두고 보면 알겠죠?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마는데요.
진짜 힘든 건 지금부터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개수작을 부린 것이었던 그. 깼어요? 눈을 뜬 정혜는 매우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지만 어쩜 이렇게 자리 좀 피해줘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넘어가려 했고. 너 지금 어디야? 너 괜찮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야,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아? 궁철에게 전화를 걸어 안심을 시켰죠. 정혜야, 야 남정혜! 없던 일로 하죠. 뭐를요? 과연 그는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당신이 오늘 나한테 한 짓. 글쎄요. 내가 과연 무슨 짓을 했을까요? 그녀에게 이런 개같은 짓을 저지른 것인가? 이런 상황은 겁먹은 표정이 더 어울리는 거 아닌가? 번지수 잘못 골랐어. 까불면 죽일 거야. 정희는 강력한 경고를 날리고 밖을 나오지만 긴장이 풀리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장례식에 왔던 여자 의심했어요. 다행히 그의 핸드폰이 제 명의로 돼 있어서 둘이 대체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조회해봤죠. 그 여자가 아니라 정혜 씨였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만식이 그럴 놈 아니라는 건 명숙 씨도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혜 절대 그럴 여자 아닙니다. 설령 두 사람이 만난 게 사실이어도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저 일주일 뒤에 한국 떠나요. 이 얘기 그냥 묻어두고 떠날까도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이는 죽었지만 정혜 씨는 살아있잖아요. 한편 명숙에게서 받은 정혜와 만식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며 큰 혼란에 빠져있던 궁철. 때마침 들어온 정혜를 보자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써 태연하게 행동해보지만 이런 적이 있었어야 말이지. 당신 연락 안 되는 동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동기랑 밥 먹고 간단히 술 한잔 했는데 전화는 잠결에 차 안에서 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네. 수상쩍은 그녀의 행동과 풍겨오는 낯선 냄새는 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요. 미리 얘기하는데 난 이렇게 많다고 해서 어설픈 협박에 겁먹는 스타일이 아니야. 저도 미리 알려드리는데 내가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놈이라 어설픈 협박은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하라면 제대로 하죠. 다음날 아침부터 온 강산의 문자. 오늘 저녁에 보죠. 중요하게 할 얘기도 있으니. 그는 이제 대놓고 그녀에게 찝쩍거리기 시작했고. 오늘은 일찍 오지? 약속 있어. 협회 사람들하고 저녁 먹기로 했어. 정혜, 뭐 혹시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각자의 비밀을 숨기고 있는 두 부부 사이엔 그러는 당신은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할 말? 당신은 어제 누구 만났어?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죠. 아, 정혜야. 당신이 솔직하지 않으면 나도 솔직할 수 없어. 그녀의 말을 한참 동안 생각하며 고민하던 궁철은 직접 병원에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따져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솔직하지 않으면 너도 솔직할 수 없다고 했지. 그럼 내가 솔직해지면 너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니? 나 어제 동창 만난 거 아니야. 명숙 씨 만났어. 그리고 만식과 몰래 따로 연락한 그 이유를 털어놓는 정혜. 만식이가 2년 전쯤 힘들다며 날 찾아왔어. 진단 결과 우울증이었고. 그 또한 점점 지쳐만 가는 삶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만식이 환자이기 전에 내 친구잖아. 극복하게 도와주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가는 요양원에 같이 봉사하러 다닌 거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함께 요양원에 봉사를 다녔던 것이었는데요. 아프고 힘든 그들을 돌보면서 만식이도 많은 걸 깨닫는 것 같더라. 스스로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주행장 믿고 있었다고. 명숙 씨 다음 주에 한국 떠난대. 떠나기 전에 너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주면 어떨까? 그럴게.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그제서야 완전히 안심하게 된 궁철은 실은 나 너한테 고백할 거 있어. 말을 하지.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섰는데 누군가가 어깨빵을 치고 가버리고. 여보세요? 궁철아. 때마침 해숙에게도 전화가 걸려왔죠. 강산을 만난 정혜와 왔어? 해숙을 만난 궁철. 앉으세요. 두 부부는 또다시 서로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정혜는 식상한 클리셰대로 돈 봉투를 건네보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주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감당할 일 없어.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 강산은 그걸로는 만족하지 않았고 두 번 다시 보는 일 없도록 하죠. 나랑 사귀어요. 당신 사랑해요. 뜬금없는 고백 공격으로 혼쭐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20년 만에 만나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돈 좀 빌려줘. 돈은 가져가세요. 말했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너 같은 양아치한테 휘둘릴 일은 절대 없어. 그러니까 까불지 마.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까불고 싶어지는데요? 단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돈 많은 아줌마들이 왜 양아치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양아치들이 남편보다 훨씬 더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줄게요. 그녀를 더 강하게 압박하는 강산. 인스턴트 좀 그만 먹고 귀찮더라도 밥 좀 해 먹어. 한편 돈 나올 곳이 없던 궁철은 해숙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진 못하고 재혼을 찾아갔죠. 내가 지금까지 널 지켜본 결과 너 꼭 무슨 일 있을 때 이렇게 말이 많아지던데. 무슨 일이지 너? 나 돈 좀 빌려주라. 야 그럴 줄 알았다. 그 돈이 왜 필요한데? 그런 건 묻지 말고 임마. 뻔한 스토리네. 뻔한 스토리? 그래 해숙이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러 갔을 테고 뭐 이런저런 쓰잘머리 없는 농담 주고받다가 갑자기 해숙이 표정이 진지해지면서 야, 20년 만에 만나서 미안한데 궁철아 나 돈 좀 빌려줄래? 소름. 야 너 어떻게 알았어? 너 어떻게 알았어? 나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너만 본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그랬구나. 야, 혹시라도 정의가 알면 어쩔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궁철이 애걸복걸 구걸을 하는 사이 잘 들어갔어요? 내 생각하면서 잘 자요. 정혜는 계속해서 찝쩍거리는 강산의 문자에 한 번만 더 이런 문자 보내면 그땐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는 누가 하는지 두고 보죠.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를 날려보는데 잠시 후 궁철에게 뭔데? 아니 뭐. 끔찍한 사진들이 도착하고 맙니다. 침대 위에 나체로 누워있는 정혜의 모습. 당신 뭐 나한테 할 말 있니? 그는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솔직하게 물어야 하는지 고민을 하며 정혜 너 혹시 뭔데? 너 오늘도 늦어? 그녀의 눈치만을 살피는데요. 아니? 아 그럼 저녁 식사 같이 할까? 그렇게 해 그럼. 정혜 또한 궁철의 이상한 행동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죠. 이후 병원에 출근한 정혜. 그녀 또한 그에게서 그 끔찍한 사진들을 전달받게 되고 별일 없어요? 내가 어제 이 사진 남편분한테 보냈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공포감을 느껴버리고 맙니다. 전화할 줄 알았어요. 내 남편한테 진짜 보냈어? 퇴근하고 만나요. 안 오면 이번엔 병원에 부릅니다. 미쳤구나 너. 미친 거 이제 알았어요? 장소 정해서 공지할게요. 정혜야. 미안한데 저녁 못 먹을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갑자기 급한 약속이 생겼어. 급한 약속? 집에 가서 다 얘기할게. 궁철과의 저녁 약속도 취소하고 강산이 불러낸 호텔로 향하는 그녀. 하지만 때마침 그곳에 미팅을 와 있던 재훈이 그 모습을 목격하는데요. 왔어요? 때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 그들의 대학 시절. 엄마도 해숙이 알지? 둘이 사귀기로 했대. 해숙과 궁철이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사실에 큰 상심을 하게 된 정혜.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해숙이 대학 교수와 단둘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고 그 현장은 곧장 사진으로 촬영했죠. 그리고 세상을 떠나버린 한 교수와 그 사진을 본 후 스스로 세상을 떠날 결심을 해버린 교수의 아내. 내가 여기서 정혜를 봤거든. 재훈은 재빨리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전달했고 궁철은 황급히 호텔로 달려옵니다. 우리 정혜 어딨어? 35층. 그 사이 강산은 정혜를 농락하기 시작하는데요. 재밌니? 아줌마 갖고 노는 거? 재밌어요. 와, 손도 무지 맵네. 근데 어쩌지? 난 맞는 순간 무지 흥분했는데. 아줌마, 또 안 와도 돼요? 또 왔는다고? 다 벗겨놓고 아무 짓도 안 하고 누가 모를 줄 알아? 그러면서 내 남편한테는 그런 사진이나 보내고 말해.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가정 바탕이야? 죄송합니다. 정혜야! 한참을 가지고 놀다가 조심해. 진짜 죽여버릴 거야 너. 드디어 본심을 드러낸 그는 5억! 5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죠. 이제야 본심이 드러나는구나. 내가 겨우 그깟 사진 한 장에 5억을 줄 것 같아? 별 대수롭지 않은 듯 센 척 한번 조져보지만 당신은 안 줘도 당신 아버지는 주겠죠? 아빠의 얘기가 나오자 두 눈이 동그래진 그녀.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면 하세요. 당신 병원에 남편 회사에 차례대로 뿌렸을 테니까. 가족들까지 건드리는 그의 협박에 정혜는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참, 아들 학교도 있었지. 아들 이름이 유빈이던가?
정혜를 찾기 위해 호텔을 뒤지다 쫓겨난 궁철은 결국 집으로 돌아와 할 말 없어? 그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마는데요. 이 사진 어떻게 된 거야? 끝내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할 수밖에 없던 정희. 당장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그 자식 잡아쳐 넣어야지. 진정해. 궁철은 차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지만 내가 해결하게 해줘. 네가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런 짓을 하고도 버젓이 나한테 이런 사진을 보낸 놈이야. 어떻게 상대할 건데? 그러냐? 이 사진이 온 세상에 공개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부탁할게. 내가 해결하게 해줘. 그녀를 신고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죠. 끔찍한 일이 나한테 생길지 상상도 못했어. 그치만 유빈 아빠, 나 세상이 알려지는 게 더 무서워. 다음날 어디 가? 저 골프 약속 있는 걸 깜빡했어. 골프 약속? 일찍 올게.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궁철은 골프 약속이 있다는 정희를 몰래 뒤쫓아 미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뒤엔 내가 있다. 어떻게든 아내를 혼자 두게 하지 않으려 애를 썼지만 넌 내 손에 죽었어. 갑자기 일어난 차 사고에 그녀를 놓쳐버리는데요. 정혜가 찾아간 곳은 바로 요양원. 오셨어요? 도혜는 만식이 생전에 봉사를 하던 할머니의 상태가 매우 심각해져 있음을 알려주었죠. 저러고 계세요. 아무래도 만식 씨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어디야? 집에 거의 다 왔어. 금방 갈게.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던 궁철 앞에 강산이 나타납니다. 보란듯이 약올리며 정체를 드러낸 강산을 보자 궁철은 그가 그놈임을 단숨에 직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곧장 뒤를 쫓아가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려버리고는 나 알지? 사진은 잘 받아보셨어요? 그래서 사진값 주려고 왔어 이 새끼야. 강산은 후드려 패기 시작했죠.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는 트와이스 신세가 되어 그저 농락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상황. 그러지 말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자. 궁철은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자며 그녀를 설득해보지만 그럼 그냥 그 돈을 주게 그런 쓰레기한테? 5천도 아니고 5억이나 드는 돈을 어디서 구할 건데? 어떻게든 내가 알아서 한다잖아. 당신 말대로 그 자식 보통 놈 아니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무슨 짓 할지 모르는 놈이야. 경찰에 신고하자. 안 그러면 나 진짜 눈 돌아서 그 자식 죽일 수도 있어. 경찰에 신고하면 유빈이 학교에 뿌리겠대. 안 그랬으면 나도 진즉에 신고했어.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을 생각하자 그 또한 말문이 턱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각자의 사정들로 모두가 기분도 꿀꿀한 하루. 오랜만에 친구들은 재혼이네로 헤쳐 모였는데요. 근데 거기 문 닫으니까 기분 이상하지 않냐? 어릴 때 맨날 가서 놀던 놀이터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그런 느낌이랄까? 나 아까 문 닫힌 거 보고 순간 울 뻔했다니까. 잠시 후 궁철에게 걸려온 문자 한 통. 당신 와이프 지금 나한테 다시 오고 있어요. 오지 말래도 막무가내네. 내가 조용히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제발 빠져줘. 그는 재빨리 강산의 집으로 달려갔죠.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화장실 안. 분노에 가득 찬 눈빛으로 다가가는 궁철과 황급히 그 뒤를 쫓아온 친구들. 잠시 후 화장실에선 피를 한가득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강산이 발견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앞에 사람이 죽어 있었다. 세상이 비릿한 피 냄새로 가득했다. 마치 20년 전 그때처럼. 때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 그들의 대학 시절. 황 교수에게 몹쓸 짓을 당할 뻔한 해숙이 만신창이가 되어 나타나자 화가 난 궁철은 곧장 교수를 찾아갔고 친구들도 그 뒤를 쫓아갔지만 한 교수는 이미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궁철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볼펜을 발견하는데요. 만식아, 나 네 거 볼펜 좀 빌리자. 그 볼펜은 바로 만식이 사용하던 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홍철 씨. 그 집에 대체 왜 갔습니까? 20여 년 전 그때 그 사건과 너무나도 비슷해 보이는 현재 이 상황. 궁철은 그렇게 경찰서로 끌려와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죠.
감식반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이거 뭐 지문이나 족족은 고사하고 그 외부인 침입 흔적 자체가 아예 없다는데요. 하필이면 그날 고장나 있던 CCTV와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던 현장. 피해자 아파트에 설치된 CCTV가 사흘 전부터 일제히 고장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사실 미리 알고 찾아가신 거죠.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엔 어려워 보이던 찰나, 우리 공철이 괜찮겠지? 공철은 뜬금없이 제가 죽였습니다. 자신이 죽였다며 자백을 하고 맙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죽였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니었고 그냥 홧김에 밀쳤는데. 홧김에 밀쳤는데 죽었다. 화가 난 이유는 뭡니까? 제 아내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백에도 현장 조사 결과 현장에 아무런 지문도 안 나왔다. 이게 말이 되냐?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 10분이라는 시간 안에 피해자와 다투고 욱해서 밀치고 욕실바닥에 쓰러뜨려서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현장에 있는 모든 지문과 흔적들을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그가 범행을 저질렀을 확률은 굉장히 희박해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그 아파트 CCTV가 고장났다는 말에 갑자기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백한 거 그 자체가 수상합니다. 그렇지, 수상하지. 저렇게 급 자백을 하는 게 혹시 아내 되는 분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게 가장 큰 이유겠지. 꿋꿋이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그를 돌려보냈는데 어머나니나 아직도 안 가셨어요? 이야, 의리가 대단하시네. 우리가 의리 빼면 시체거든요. 형사는 문득 과거 20년 전 그 사건을 떠올렸죠. 분명히 어디선가 본 장면인데.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궁철은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내고 맙니다. 자신이 정혜에게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그 목걸이. 경찰이죠? 신고 좀 하려고요. 그는 사건 현장에서 이 목걸이를 발견했고 정혜가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거짓 자백을 한 것이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내분께서도 곧 조사를 받으실 겁니다. 물론 혐의가 없으면 바로 나가시겠지만. 한편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던 정혜는 TV를 통해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그제서야 듣게 되고 아직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에 나섰. 공철은 모든 상황을 설명하며 나 아니야. 그런 집에 찾아간 건 맞는데 이미 죽어 있었어. 그럼한테 문자 받고 열받아서 달려간 거거든. 무슨 문자? 너가 자기 집으로 오고 있다고. 그녀에게 목걸이를 보여주고야 말았죠. 정혜야, 솔직하게 얘기해줘. 그래야 내가 대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 무슨 대책? 그래 갔어. 가서 돈 줄 테니 사진 다 지우고 각서 써달라고 얘기했어. 근데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바로 나왔어. 됐니? 그게 다야. 다가 아니면? 내가 결국 그딴 건 죽이고 살인마 좀 돼야 믿을래? 그런 말이 어딨어. 내가 지금 널 의심하는 게 아니잖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믿고 있지만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만 가는 진실. 넌 어제 절대 그놈 집에 간 적이 없어. 알았지? 넌 나랑 공원에서 헤어진 후에 바로 집으로 온 거야. 그놈 집 근처엔 간 적도 없어. 알겠어? 왜 그래야 되는데? 난 네가 내 눈앞에서 그놈 죽였어도 안 믿어. 차라리 내 눈을 의심했으면 의심했지. 어떤 일이 있어도 널 믿어. 근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괴롭고 불안한 줄 아니? 남들은 몰라줄까봐, 너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까봐. 결국 당신은 모두가 날 의심할 거라고 단정 짓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단정을 짓는 거야? 내가 그딴 놈으로밖에 안 보여. 너야말로 왜 그러는데? 아니라면 아닌 줄 알면 되잖아. 왜 그렇게 걱정하고 오봤는데? 그깟 목걸이 하나 나온 게 뭐가 대수라고 이딴 식으로 매도 아닌 것들을! 정혜 또한 나도 하나만 물을게. 당신이 갔을 때 이미 죽어 있었다고 했지? 그 말 사실이야? 궁철에 대한 일말의 의심을 완전히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차라리 목걸이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난 더 떳떳했을 거야. 사인은 두개골 골절에 의한 두부 손상. 이후 부검 결과가 나와 그의 사인이 밝혀지는데요. 부딪혔을 가능성은? 제로. 세면대에 부딪힌 건 맞지만 망치 같은 둔중한 물체로 내리쳤을 때 나타나는 골절의 전형적인 형태지. 그럼 두개골 측부 손상은 사망 후에 생긴 거다? 그런데 정혜가 부검이에게 그 사실을 먼저 전달받게 되죠.
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아니 누구 부탁이라고 거절해. 대신 공식 발표 전까진 비밀? 그럼요. 한편 명숙은 만식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채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언니. 명숙 씨, 내일 떠난다며. 네, 그렇게 됐어요. 우리 인연이 어떤 인연인데 그렇게 떠나. 떠나는 그녀를 위해 5인방의 아내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 송별회라도 진행하기로 하는데요. 명숙 씨 기운 내요. 어딜 가나 만식 씨가 지켜줄 거예요. 지켜준다고요? 글쎄요. 하늘에서도 딴짓하느라고 지켜줄 시간이 있을까요? 오셨어요? 뒤늦게 정혜가 나타나자 싸해진 분위기. 명숙 씨, 잘 지냈어요?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명숙은 곧장 자리를 박차나갔고 제가 가볼게요. 정혜 또한 그 뒤를 쫓아가 만식과의 진실을 털어놓았죠. 사실이에요? 네, 진즉에 명숙 씨 만나서 얘기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정혜 씨랑 그렇다 쳐도 그럼 그 여자는 뭐죠? 남의 남편 앞에서 아내인 나보다 더 서럽게 울던 그 여자. 그 사람 우울증 걸린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무기력감 때문이었어요. 욕심도 없고 화 자체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무기력감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그건 그 여자랑 실컷 사랑하지 못해서겠죠. 자기 마음 알아주는 젊은 여자가 나타났는데 눈만 뜨면 돈돈거리는 늙은 여자가 눈앞에 떡 버티고 있으니 이혼하잔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명숙 씨, 정혜 씨와의 오해는 풀어줘서 고마운데요. 나 그 사람 절대 용서 안 해요. 이후 집으로 돌아온 정혜. 당신은 날 어디까지 믿어? 한바탕 소란은 있었지만 당연히 날 왜 믿는데? 그거야 너니까 믿는 거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냐? 궁철은 정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힘들면 힘든 척해. 지치면 지친 척하고 네 옆에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나만 있냐? 저렇게 잘 먹고 튼튼한 유빈이도 있는데 병원 일도 힘들면 그만두고. 그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희야. 다음날 명숙 씨! 드디어 오늘 한국을 떠나는 명숙을 위해 4인방이 모두 마중을 나왔는데요. 수아야 어서 먹어. 너가 좋아하는 거잖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긴 만식이가 얘기해줘서 알았지. 툭하면 우리 수아가 좋아하는 거라고 어찌나 노래를 부르던지. 아빠를 잃고 슬퍼할 어린 딸 수아를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약속하는 삼촌들. 아저씨들은 아빠 죽고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하지만 그녀가 슬픈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아무래도 계속 공부 못하게 될까봐 불안한 거, 그게 제일 속상한 거 아닐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아저씨들이 너 어떻게든 계속 공부할 수 있게 해줄게. 이 세 사람은 능력 안 돼도 난 된단다. 내가 왜 공부하려고 했는데요. 늘 기죽어서 살던 아빠 벽에 해주고 싶었어요. 늘 바보같이 기죽어서 큰 소리 한 번 못 치던 아빠 나한테도 저렇게 잘난 딸 있다고 큰 소리 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게 어딨어요. 제가 제일 속상한 건요. 더 이상 공부 못해서가 아니라요. 저한테 더 이상 공부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보고 나쁜 딸이래요. 아빠도 그렇게 알고 갔으면 어떡해요? 나 그런 딸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만식인의 가족을 보내고 돌아가려는 길. 그때 예, 형사님. 형사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우리 정혜가 자수를 했다고요? 때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 그들의 대학 시절. 다 같이 있었던 거 맞아? 한 교수의 사망 사건으로 궁철의 5인방은 용의자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저희 모두 다 같이 최종 리허설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사가 끝난 이후 해숙이도 또 다른 용의자로 용의자야? 네, 살인 용의자입니다. 해숙이 잡혀왔었죠. 그리고 다시 현재 강산의 사망 당일 정혜는 그에게 몹쓸 짓을 당할 뻔했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트로피로 뚝배기를 날릴 수밖에 없었다며 자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증언대로라면 선생님께서는 피해자를 죽일 만한 동기가 충분하다고 여겨지는데요. 동기가 충분하다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전 어디까지나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거고 제가 행한 폭력은 정당방위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그렇다면 주광선 씨 머리를 내리쳤다는 그 트로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형사님! 형사님, 정혜야! 흥분한 채 경찰서에 도착한 궁철.
주광선 씨의 핸드폰은 어딨습니까? 모릅니다. 트로피의 행방도 모른다. 피해자의 핸드폰의 행방도 모른다. 그럼 대체 그걸 누가 가져갔다는 겁니까? 그는 정혜의 억울함을 대신 호소하기 시작했고 혐의점이라뇨? 우리 정혜는 어디까지나 100% 피해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엄한 사람 잡아서 범인으로 모는 거 요즘 세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잠시 그녀와의 면회를 갖기로 하죠. 난 괜찮으니까 유빈이나 잘 챙겨. 유빈이 걱정 마. 그만 가. 진짜 괜찮은 거지? 괜찮다니까 그런다. 안봉철, 기운 내. 왜 변호사 선임을 안 하는 걸까요? 저 능력이면 우리나라 최고의 실력자를 선임하고도 남을 텐데. 변호사 없이도 혼자서 잘하고 계시지 않냐? 이후 계속해서 진행된 조사. 주광산 씨 명의로 된 휴대폰에는 남정혜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 통화 목록 자체가 없습니다. 주광산 씨한테 대포폰으로 추정되는 전화가 한 대 더 있었고 그 전화로 남정혜 씨와 남편분을 협박했는데 범인은 주광산 씨를 살해한 후에 그 2대의 핸드폰을 가지고 사라졌다. 흉기로 사용했다는 그 트로피까지. 핸드폰과 트로피를 꼭 없애야만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의 소행이 아닐까요? 지금 제 남편을 의심하는 건가요?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고 냉정하게 진술을 이어나갔습니다. 누가 그것들을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가져간 사람이 꼭 범인이란 법은 없다는 거죠. 남편분이 남정혜 씨를 위해서 그것들을 가져가긴 했지만 남편분은 범인이 아니다. 뭐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만. 글쎄요. 해석은 자유니까요. 그 사이 재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이가 썩 좋지도 않은 변호사 친형을 찾아가는데요. 형님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 갑자기 변호사는 왜? 근데 엄마가 이 밤에 햄버거 먹는 거 알면 없이도 싫어하실 텐데. 아, 유빈아, 그게 있잖아. 어쩌면 오늘 엄마가 혹시 사건으로 인해 최근 들어 부쩍 소홀해진 아들을 챙기던 궁철. 또 하나의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게 되죠. 이 뭔데요? 이 뭐야? 바로 정혜가 강산의 집으로 갔던 그날의 진실이 담겨져 있는 영상. 가만 있어! 그녀는 트로피로 강산의 뚝배기를 날린 것이 아니라 그냥 손을 깨물어 탈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동영상 누가 보낸 겁니까? 모르는 번호예요. 전화해봤는데 전원이 꺼져 있더라고요. 확인해봐. 영상으로 인해 정혜의 알리바이가 증명됐고 이후 곧바로 풀려나게 되는데요. 왜 트로피로 주광선 씨 머리를 내리쳤다고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혹시 남편분이 죽였을 경우를 대비해서 죗값을 덜어주려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내리치고 싶었던 심정에 현실로 착각했었나 봐요. 사람들은 종종 그런 경우 있으니까요. 사실 그녀는 부검이에게 사인을 전달받은 뒤 남편을 위해 거짓 자수를 한 것이었죠. 다시 괜찮아? 괜찮아. 집에 가자. 한편 형우는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너한테 일부러 미선자 소개해주고 돈 왕창 뜯어갔네. 갑자기 그놈 얘기는 왜 꺼내? 술맛 떨어지게. 죽었댄다. 지네 집 욕실에서. 강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조영우 감독님 아니세요? 아니, 안 그래도 조만간 연락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또한 과거 강산에게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다가 그 사진들 삭제해줄까 진작에 고민하고 있는데. 뭐? 너 그때 다 삭제했다며? 그리고 강산이 죽기 며칠 전 형우는 길거리에서 그를 마주했었죠. 과연 그는 이 사건에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인가? 돈만 주면 끝날 줄 알았어. 그래서 찾아간 건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자책할 필요 없어.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그 핸드폰이 사라졌대. 들었어? 당신 아니지? 나 아니야. 목걸이는 가져왔잖아. 목걸이 가져온 건 맞는데 핸드폰은 아니야. 그렇다면 누가 가져갔을까? 우리 이제 그만 생각하자. 누가 가져갔는지 누가 범인인지 경찰에서 다 밝혀내겠지. 이후 그들은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하지만 그놈이 죽은 지 14일. 여전히 범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공철은 여전히 그 진실을 찾아내려 애쓰기 바빴습니다. 지문조차 남기지 않은 완전 범죄.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놈을 죽인 걸까? 어떤 의도로 아내의 알몸 사진이 든 핸드폰을 가져갔으며
어떤 의도로 아내와 그놈의 영상을 나에게 보낸 걸까? 쫙 빼입은 양복, 오후의 따스한 햇살, 누구보다 평화로워 보이지만 저들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존재할지 모른다. 그놈이 죽고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나와 정혜처럼. 남정의 주변에 있고 주광산과 연결고리가 있는 인물이 유력한 용의자인 만큼 주광산 주변 인물과 남정의 주변 인물 중에 겹쳐지는 인물을 우선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상태가 나빠져만 가는 요양원 할머니. 우리 그 안 죽었어. 사실 그녀는 나랑 같이 미국 가서 같이 살자고 그랬는데 20년 전 목숨을 끊으려 했던 한 교수의 아내였는데요. 이 더위에 산에 가겠다는 거야? 더위 먹고 땀 흘리면 개운하고 좋지 뭐. 만식이한테도 안부 전해주고 나도 내일 골프 약속 있어. 이번엔 진짜니까 미행 안 해도 돼. 오늘은 궁철이 친구들과 함께 만식의 죽기 전 소원이었던 등산을 하기로 한 날. 따로 스케줄이 있다는 재원을 제외한 세 친구는 등산을 하기 시작했죠. 능력만큼은 매너도 훌륭한 분이셔. 밖에 알아두면 두루두루 좋을 거야. 정혜 또한 여회장과 골프 약속을 가는데 정 박사님, 먼저 나와 계셨네요. 뭐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회장님. 그곳에 재원이 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멋있어지셨어요? 아, 나박 인사드려. 이번에 영광대학의 병원장님으로 취임하시는 정석기 병원장님의 막내 아드님이셔. 안녕하세요, 정재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대학 시절 정혜를 짝사랑했던 재원. 방향이 이쪽이니까 스탠스를 조금 더. 그녀는 그런 그가 그저 불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야, 그래도 산에 가길 잘한 것 같아. 고맙다, 궁철아. 만식이를 보내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게 뭐야? 친구들은 함께 자주 가던 가게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곳으로 들어갔죠. 주인이 바뀌었나 봐. 주인이 낭만을 좀 안 해. 그리고 아직 오픈 전인데요. 그들 앞에 나타난 해숙.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더 펼쳐지게 될까요? 난 알지 못했다. 다시는 내게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여기는 사람처럼 넌 알지 못하고. 요즘 백혜숙이 때문에 잠을 못 자.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야, 니네 뭐하냐? 오늘은 2020년 방영된 JTBC 드라마 우아한 친구들 1, 6화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역대 종편 드라마 최고 시청률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대흥행을 했던 부부의 세계의 후속작으로 송윤아와 유준상을 필두로 한 주조연 배우들까지 엄청난 캐스팅 라인업을 자랑하는 큰 기대를 모았던 작품이죠. 5명의 절친한 친구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얽히고 설킨 갈등과 미묘한 기류, 과거 20년 전 일어났던 의문의 사망사건에 이어 현재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며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전개가 굉장히 스릴있고 긴장감 넘쳤는데요. 오늘은 송윤아, 유준상 커플의 스토리라인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사건의 실마리들을 하나씩 풀어헤쳐가며 다른 캐릭터들의 에피소드도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만큼 우아한 친구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꼭 한번 정주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띵잘의 추천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잘은 다음에도 좋은 작품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띵잘을. 지금 널 의심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그딴 놈으로밖에 안 보여. 너야말로 왜 그러는데? 매우 위험한 일이죠.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당신은 날 어디까지 믿어? 기운 내세요. 진짜 힘든 건 지금부터거든요.